안녕하세요. 코정입니다. 오늘 자금흐름지수 MFI 공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입니다. 자금흐름지수 개념 설명하고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장기 매매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코정이 생각하기 현존하는 기술적 지표 중에 최고 중 하나인 RSI와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보조지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또 거래량이죠.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수 자금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거래량을 고려해서 추후에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거를 판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이제 한번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그때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발생을 하겠죠. 근데 조정이 발생해요. 조정을 발생을 하는데 이때 거래량을 동반해서 조정이 오는지 또는 거래량 없이 조정이 오는지에 따라서 추후의 움직임은 달라져요. 거래량이 터지는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거래량 없이 조정이 오면은 횡보하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이제 그 거래량을 반영해주는 그런 RS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MFI가 20 이하일 때는 과매도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또 80 이상일 때는 과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과매도 구간을 이용한 다이버전스 매매를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이버전스를 활용하지 않아도 이 지표만으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입니다. 굉장히 횡보를 하고 있죠. 이 횡보 구간에서 어떻게 이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지표는 RSI, 아래에 있는 지표는 MFI 보조지표인데요. 정말 보는 바와 같이 많이 비슷하죠. 하지만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단일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제 아래 선이 20 그리고 위에 선이 80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횡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도착했을 때는 매수 그리고 위에서는 매도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또 위에서 매도 그리고 다시 밑에서 매수, 이제 꺾이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수 매도가 가능하고,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널이 들어가 있죠. 붉은색 구간은 이제 과매수 구간, 그리고 초록색 구간은 과매도 구간. 이때를 매매를 해도 좋지만 보통 이후에 다이버전스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노려보고 있다가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그때 매수 매도하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이 구간을 이제 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분명히 이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은 고점은 올라가고 또 보조지표의 고점은 내려가는 이제 불균형 차이가 발생하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 지점이 이제 변곡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이버전스 개념 지난번에 설명했고 그 점 참고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RSI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보조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돈을 잃나요? 딸 수는 없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딜러와 게임을 하면 카지노 딜러의 승률은 51%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개인들은 49%가 돼요. 이제 게임을 한 번 하면은 반반일 수도 있겠지만 게임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하게 되면 이 1%가 영원히 카지노를 승자로 만들어줘요. 이 작은 확률이. 그러면 개인들은 항상 돈을 잃을 수밖에 없나요? 꼭 그렇지 않죠. 혹시 그 영화 21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블랙잭에 관한 게임에 관한 영화죠. 간단하게 줄거리 이야기하면 이 남자애가 수학을 되게 잘하는 이제 대학생인데 카지노에 가요. 가가지고 이 딜러가 이제 카드를 내죠. 이 카드 내고 저 카드 내고 얘한테 카드 뭐 주고 또 얘한테 카드 주고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다음 카드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분명히 틀릴 수도 있어요. 카운팅도. 하지만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만큼 카드가 나왔으니까 다음 카드가 나올 게 요거밖에 없다. 해서 이제 가능성이 높으면 배팅을 높이고 잘 모르겠으면 배팅을 낮아서 게임을 해요. 이렇게 해서 승률 조금만 올리고 게임을 여러 번 하면은 돈을 벌어 간다는 거죠. 코정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 라스베가스 영화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좀 불법인가 봐요. 그래서 걸리지 않으려고 맨날 그 변장하고 뭐 위조 이름 사용하고 막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카운팅을 사용하는 플레이어 중 케빈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경험적으로 배팅의 100배의 금액이 필요하다. 이 확률을 높여도 맨날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한 판당 10,000원 이상을 10,000원을 건다 그러면 100만원은 있어야지 이런 게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돈이 1,000만원 있으면 1,000만원 다 한 방에 몰빵 해버리죠. 이렇게 확률 높은 게임을 해도 이렇게 안전하게 해서 꾸준히 불려나가는데 우리는 1,000만원 있으면 그냥 한 방에 100만원 있으면 다 그냥 꽂아 놀아서 몰빵 해버려요.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탈레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스크를 좋아하면서도 파산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레버리지를 사용하잖아요. 95%의 승률이 있고 5%의 이제 패배할 확률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95%에 혹해가지고 여기에 몰빵을 해요. 어차피 이기기 때문에. 근데 이 5%의 확률로 파산을 할 수가 있다면 이거는 의미 없는 게임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승률이고 고수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한 번에 모든 걸 잃는 그런 게임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다음이 있는 거예요. 다음이 있고 그래야지 기회가 있고. 조금 이따가 이거 마저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번에 시장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조금 투자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면서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또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이제 최강 부대였죠. 이제 진군을 하려고 해요. 탱크 부대가. 근데 이제 탱크가 이제 수백 대가 있는데 80%가 멈춰버렸어요. 진군을 못해. 들판에 멈춰서. 왜냐면은 장기간 이 탱크를 들판에다가 대기를 시켜놨더니 들끓는 쥐들이 이 탱크 내부에 있는 전선을 다 갉아먹은 거야. 그래서 탱크가 안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지휘관들, 뭐 이제 최고의 엔지니어들도 이러한 쥐들이 이런 전선을 갉아먹어서 탱크가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걸 예상을 전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또는 이 투자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한 예측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존 템플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두 마디는 이번엔 달라. 시장은 이제 가던 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번에는 달라. 맨날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번엔 내려갈 거야 하면 또 올라가 버리죠. 그런데 이제 마이클 베트닝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에서 제일 위험한 7마디는 이번에는 달라다. 이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이번에도 갈 거야. 위험하다. 이번에는 위험하다. 이번엔 달라라는 그 말은 말도 안 돼. 또 그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또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코로나 최근에는 이제 경제 침체가 된 원인이 이제 코로나가 있었죠. 이 코로나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아주 옛날 뭐 흑사병을 제외하고 최근에 우리 이제 금융산업이 발달한 이후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금융시장이 무너졌던 적이 없어요.
그쵸? 없었죠. 그러니까 항상 이번에 뭔가 새로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때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로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모르죠. 또 다음번에는 또 외계인이 또 침략한다는 그런 뉴스로 또 경제 침체가 올지 그만큼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코정이 하고 싶은 말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이전과 똑같이 될 가능성이 보통 80%는 비슷하게 흘러가요. 하지만 20%가 정말 다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올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벌어왔던 그런 수익들도 다 까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리스크 관리, 케빈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를 하고 또 그다음 돈도 안전하게 몰빵하지 않고 분산적으로 하고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방법들과 이제 기법들은 차근차근 코정이 알려 나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정이었습니다.